조선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 아이가 선 곳마다 하얗게 소금이 뿌려졌죠. 사람들은 그 아이를 피했습니다. 문을 닫았고 눈을 돌렸으며 재수 없다고 손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모든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요. 이 아이에게 소금을 뿌리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 야담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백두산 신야담을 주로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집안에 조선 예시야기 속 한 장면처럼 재물과 복이 쌓이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 신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사내아이 하나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남의 집 마당 한켠에 깔아둔 멍석 위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물로 향했어요. 두레박을 내리고 물독을 채워서 등에 지고 돌아오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장작을 패야 했고 장작을 다 쌓으면 뒤란에 거적을 개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야 잠자리가 주어졌고 저녁에 식은 밥 한 그릇이 마루 끝에 놓였거든요. 아이에게 부모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혼자였으니까 그리워할 대상조차 정확하게 떠올릴 수가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가끔 아이를 두고 저 애는 태생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뭐가 붙는지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만으로 서로 알아듣는 것 같았고 그 눈빛은 언제나 아이를 비껴갔어요. 아이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아이는 물동이를 이고 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 중 하나였거든요.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쓰는 일들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야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밥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했는데 일을 해도 밥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땐 장터 구석에 떨어진 나물뿌리나 곡식 알갱이 몇 개를 주워 먹었어요. 아이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부를 때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야, 거기 너 그 애 이런 식으로만 불렀고 아이는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죠. 실제로 이름이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장터에서 곡식 자루를 나르고 있을 때였는데 한 아낙네가 아이를 보더니 옆 사람한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 애 또 왔네. 옆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곡식 자루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아낙네는 치맛자락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뿌렸어요. 하얀 가루였습니다. 소금이었거든요. 아이가 섰던 자리에 아이가 지나간 길목에 조용히 뿌려졌죠. 아이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음 일을 찾아 걸었어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장터 곳곳에서, 우물가에서, 마을 어귀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누군가는 소금을 뿌렸고 누군가는 문을 닫았어요. 대장간 앞을 지날 때도 그랬죠.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가 아이를 보자마자 망치를 내려놓고 문짝을 당겼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는 그 앞을 지나쳤고 대장장이는 문 안쪽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쌀집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아이가 쌀 한 되를 사러 가면 주인은 아이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씻고 옷을 털고 나서야 쌀을 되어줬죠. 쌀을 받은 뒤 아이가 돌아서면 주인은 바로 문지방에 소금을 뿌렸어요. 아이는 그걸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쌀을 안고 걸어갔어요.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아이는 품삯을 받았는데 그 순서는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고 먼저 떠나고 장터가 거의 파할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 차례가 왔어요. 어느 날은 품삯을 주는 사람이 아이한테 동전을 건네고는 손을 털었습니다. 옷자락으로 손바닥을 닦고 다시 한번 털었어요. 아이는 동전을 받아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이의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는 평상이나 마루가 아니라 그 옆 땅바닥이나 뒤란 구석이었어요. 밥그릇도 따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깨진 자리를 메운 낡은 사발이었거든요. 밥을 담아주는 사람은 아이한테 직접 건네지 않았어요. 바닥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그 사발을 들고 조용히 먹었죠. 말없이요. 어느 날 저녁에 아이는 한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당 한편에 쌓인 통나무를 전부 쪼개야 했거든요. 도끼를 들어 올리고 내리치고 장작이 쪼개지면 옆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집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언제까지 여기 둘 거야? 글쎄, 일은 시키며 하니까.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집안 기운이 작고 말이 끊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리쳤고 장작이 쪼개졌어요. 다시 도끼를 들어 올렸죠. 그냥 밥이나 주고 내보내자. 내일부터는. 그날 밤 아이는 마당 한편에서 잤는데 멍석 하나 깔고 누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를 반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냥 누워 있었죠. 다음 날이 오면 또 움직여야 했거든요. 장터가 서는 날이 되면 아이는 일감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짐을 나르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아이를 보고 손짓했어요. 거기 이거 저쪽 집까지 날라다 주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들었죠. 무거운 자루였지만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해는 뜨겁게 내리쪼였어요. 땀이 흘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짐을 내려놓았죠. 돌아와 품삯을 받으려 하자 상인은 아이를 보고 말했어요. 야, 저기 가서 기다려. 다른 사람들 먼저 받고. 아이는 한 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 떠났어요. 해가 기울 때쯤 아이 차례가 왔고 동전 몇 잎을 받았죠. 상인은 동전을 건네고 손을 털었습니다. 아이는 동전을 받아 품에 넣고 돌아섰어요. 우물가를 지날 때였는데 여러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아낙네가 다른 아낙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빨래를 거두고 자리를 옮겼죠. 아이는 그 옆을 지나쳤고 아낙네 중 한 명이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땅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는 그걸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어느 날은 줄을 서 있을 때였는데 장터에서 나눠주는 죽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아이도 그 뒤에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앞 사람과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가자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 말했죠. 옆 사람도 아이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 앞을 막아서더니 말했어요. 너는 저쪽 끝으로 가.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줄 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죽을 받아갔고 줄은 점점 짧아졌어요. 아이 차례가 올 즈음에는 죽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보이는 솥에서 마지막 국물을 떠서 받았어요. 아이는 그 그릇을 들고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조용히 마셨어요. 그날 밤 아이는 마을 어귀정자나무 아래에서 잤는데 걷어주는 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멍석도 없이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아이는 눈을 감고 잠들려 했는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이는 일어나 마을로 들어갔는데 일감을 찾아야 했거든요. 한 집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이가 가까이 가자 안에 있던 사람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어요. 소리도 없이 천천히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아이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쌀집 앞에서도 대장간 앞에서도 옷감 파는 가게 앞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아이가 다가가면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소금이 뿌려졌어요. 아이는 그 모든 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나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이 되면 아이는 남은 일을 마저 했는데 빈 자루를 모으고 흩어진 곡식을 쓸어 담고 상인들이 버리고 간 짐을 정리했어요. 품삯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일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아이는 장터를 떠났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을 지나쳤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이었어요. 아이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힐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나쳐갔어요. 그날 밤도 아이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잤는데 어둠이 깊었고 별이 많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이는 눈을 떴는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몸을 털고 마을로 향했어요. 오늘도 일감을 찾아야 했거든요.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 일을 했어요.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데 한 아낙네가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는 그 옆을 지나쳤고 물동이를 내려놓았죠. 돌아서자 아낙네가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섰던 자리에 아이가 지나간 길목에요. 하얀 알갱이들이 흩어졌어요. 아이는 그걸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을 찾아 걸었어요.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땀이 흘렀어요.
아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한 집에서 밥을 주었는데 식은 밥이었고 그릇은 깨진 사발이었어요. 아이는 그 사발을 들고 뒷안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놓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해. 왜요? 그냥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래. 아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어요. 마당을 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정자나무가 보였고 그 아래 아이의 자리가 있었어요. 아이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앉았고 누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올랐고 달이 밝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자나무 아래에서요. 아이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부터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자리를 돌아가지 않았고 문이 닫히는 집 앞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러나도 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는데 변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그렇게 한 날은 장터가 서는 아침이었는데 아이는 짐을 나르려고 한 상인 앞에 섰습니다. 상인은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아이를 봐야 했고 그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상인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아이는 그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먼저 시선을 피한 건 상인 쪽이었어요. 거기 이거 날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들었는데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상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 옆으로도 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상인은 손을 털고 고개를 돌렸고 아이는 그제야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 아낙네가 모여 있었고 아이가 다가가자 한 명이 소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낙네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아낙네는 눈을 내리깔았고 입술을 꽉 다물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낙네가 소금을 뿌리는 동안 아이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아낙네는 끝까지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걸음을 옮겼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 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봤다가 급히 문을 닫았고 쌀집 주인은 입을 벌린 채 잠시 멈췄다가 손을 씻었어요. 옷감 가게 주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눈의 크기, 눈썹의 모양, 입술의 두께, 얼굴에 새겨진 주름까지 하나하나 기억해뒀거든요. 장터가 끝나갈 무렵 아이는 품삯을 받으러 갔는데 여느 때처럼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인은 동전을 내밀고 손을 털었는데 아이는 동전을 받기 전에 상인의 얼굴을 한 번 봤어요.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동전을 받았는데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상인이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뭐야, 왜 안 가?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상인을 계속 봤어요. 상인의 눈이 흔들렸고 손이 주머니로 향했는데 동전을 하나 더 꺼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그 동전을 집어 들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상인이 소금을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한 집 앞을 지나쳤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멈춰서서 문 안을 들여다봤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자는 급히 일어나서 문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서서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턱이 각졌고 눈이 좁았으며 입술이 얇았습니다. 남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갔거든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뭐야, 왜 여기 서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의 눈을 계속 봤는데 눈 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흔들림 같은 거였어요.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가라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소금 뿌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는 여전히 같은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팼는데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봤거든요.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는지, 누가 손을 떠는지, 누가 입술을 깨무는지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했고 장터는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마을 어귀 정자나무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는데 등이 굽었고 수염이 길었으며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는 노인을 봤고 노인도 아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보며 가까워졌는데 아이가 한 걸음 옆으로 비키려 하자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는데 오래 가만히 봤어요. 아이도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고 눈썹이 올라갔으며 입이 약간 벌어졌어요. 노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이 얼굴은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는데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노인은 다시 한번 아이를 보고는 몸을 돌려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는데 노인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아이는 정자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떠올렸어요.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새겨두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마을로 들어가 일감을 찾았습니다. 한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는데 집 주인이 나와서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일을 멈추고 주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내려다봤는데 아이는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인의 눈가에 가는 주름이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일 다 하고 가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도끼를 들었는데 장작을 쪼개고 쌓고 다시 쪼갰습니다. 주인은 문간에 서서 아이를 지켜봤는데 아이는 일을 하면서도 가끔 주인을 봤거든요. 주인은 그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였는데 주인은 동전을 아이에게 건네고 손을 털었어요. 아이는 동전을 받고 주인을 봤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주인의 얼굴을 조금 더 봤는데 주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이 굳어졌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주인이 소금을 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터로 가는 길에 아이는 여러 사람을 지나쳤는데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있었고 곡식을 파는 사람도 있었으며 길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이는 그걸 다 기억했어요. 장터에 도착했을 때 한 상인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거기 이거 좀 날라. 아이는 다가갔는데 상인은 아이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아이는 상인의 얼굴을 봤는데 상인의 눈이 커졌고 눈썹이 올라갔으며 손이 움찔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돌리고 짐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집까지. 아이는 짐을 들었는데 무거운 자루였지만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몇 사람과 마주쳤는데 아이는 그들의 얼굴을 봤고 그들은 모두 아이를 보고 비켜섰습니다. 아이는 그 얼굴들을 기억했어요. 짐을 내려놓고 돌아올 때였는데 한 아낙네가 아이를 봤어요. 아낙네는 멈춰 섰고 치맛자락에 손을 넣었는데 소금 주머니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아낙네 앞에 섰어요. 아낙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낙네는 눈을 내리깔았고 입술을 떨었는데 손이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낙네가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는 그 얼굴을 조금 더 봤는데 아낙네의 눈 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두려움 같은 거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아이는 장터 구석에서 남은 곡식을 쓸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아이 혼자 남아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에게 다가왔는데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 옆에 흉터가 있었고 눈썹이 굵었으며 눈동자가 날카로웠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 애구나. 소문 들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무섭게. 아이는 여전히 남자를 봤는데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거든요. 남자는 입술을 비틀고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놈.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손을 털었어요. 아이는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봤는데 남자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밤이 되어 정자나무 아래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많았고 달이 밝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여전히 몰랐는데 하지만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있는 것 말이에요. 눈빛, 주름, 떨림이요. 그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마을 어귀에서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떨었으며 어떤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사람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아이는 그걸 다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집에서 밥을 주었는데 식은 밥이었고
깨진 사발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발을 들고 뒷안으로 갔어요. 밥을 먹는데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뭐가? 자꾸 쳐다봐.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게. 좀 섬뜩해. 아이는 밥을 다 먹고 사발을 놓았는데 일어서서 마당을 나왔어요. 집 안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정자나무로 가는 길에 몇 사람을 지났는데 그들은 모두 아이를 보고 비켜섰습니다. 아이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기억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아이는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얼굴 속에 있는 것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면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아이는 눈을 감았는데 오늘 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렸는데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사람들의 얼굴을 볼 거였어요. 계속 하나씩요. 아이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장터에서 벌어졌는데 아이는 그날도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곡식 자루를 가리키며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자루를 들려는 순간 옆에서 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상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곡식 얼마요? 상인은 가격을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동자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자루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인이 물었어요. 왜? 안 나를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섰어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힐끗 보고 상인에게 돈을 건넸어요. 거래가 끝났고 남자는 곡식 자루를 들고 갔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소문이 돌았는데 그 남자가 곡식을 받고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상인이 준 돈은 가짜였고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상인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 애가 안 날랐잖아. 맞아. 뒤로 물러서더라.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장터로 갔고 일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에 두 번째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는 한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집 주인은 마당 한편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어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일을 하면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높았고 말이 빨랐어요. 아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손짓 발짓을 하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보기에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는데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거든요. 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도끼를 다시 들었어요. 장작을 쪼개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 남자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이를 불렀어요. 거기 이 양반께 물 좀 떠다 드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섰습니다. 주인이 다시 말했어요. 어서. 아이는 물동이를 들었지만 남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물을 떠놓고 물러났어요. 남자는 일어나서 물을 마셨고 다시 주인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장작을 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큰 불은 아니었지만 뒤란 창고가 다 탔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껐고 남자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어요. 그 애가 물을 안 떠다 줬잖아. 응, 멀리 놓고 갔더라. 뭔가 알았던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셋째 일은 그보다 조금 달랐는데 아이는 장터에서 한 노파를 봤거든요. 노파는 나무를 팔고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나무를 사지 않았어요.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흐렸는데 하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파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노파의 눈빛이 따뜻했고 손이 떨리면서도 나무를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파 앞에 섰어요. 노파가 아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얘야, 나물 살 거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노파는 실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가거라. 아이는 그 자리에 계속 섰어요. 노파를 봤습니다. 그리고 노파 옆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노파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왜 저기 앉아 있지? 이상하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노파의 나무를 보더니 물었어요. 얼마예요? 노파는 가격을 말했고 아낙네는 나무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왔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노파의 나물은 다 팔렸어요. 노파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고맙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노파는 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주려 했지만 아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파는 웃으며 동전을 다시 넣었어요.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또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앉아 있었더니 나물이 다 팔렸네. 우연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긴 하지. 넷째 일은 일주일 뒤에 벌어졌는데 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몇 명의 아낙네가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낙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낙네를 봤는데 아낙네는 힘없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아이는 물동이를 들고 아낙네 옆으로 갔어요. 아낙네가 아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뭐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낙네 옆에 섰습니다. 아낙네는 소금을 뿌릴까 망설이다가 그냥 빨래를 계속했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다른 아낙네 하나가 물었어요. 너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수척한 아낙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다른 아낙네가 말했어요. 그럼 의원한테 가봐야지. 돈이 어디 있어? 아이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수척한 아낙네를 다시 봤습니다. 아낙네의 얼굴에서 무언가 보였는데 고통 같은 거였어요.
아이는 물동이를 들고 마을로 갔습니다. 의원이 사는 집으로 갔어요. 의원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는데 아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의원은 당황하며 따라왔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아이는 의원을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수척한 안악내를 가리켰어요. 의원은 안악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면서 왜 일을 하고 있소? 안악내는 놀라서 의원을 봤어요. 의원님, 의원은 다가가서 안악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소. 집으로 가시오. 약을 지어드리겠소. 안악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의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시오. 건강이 먼저요. 안악내는 고개를 숙이며 의원을 따라갔어요. 아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의원이 돌아보며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안악내가 나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의원이 약을 지어줘서 머리가 나았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잔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애가 의원을 데려갔다던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 애 뭔가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섯째 일은 보름 뒤에 벌어졌는데 아이는 장터에서 한 청년을 봤어요. 청년은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기에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턱이 떨렸습니다. 손이 자꾸 옷깃을 만졌어요. 아이는 청년을 오래 봤습니다. 청년이 아이를 보고 물었어요. 뭘 보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청년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청년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근처에 서 있었어요. 한 상인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곡식 얼마요? 청년은 가격을 말했어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꺼내려 했는데 아이가 상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상인이 아이를 봤어요. 왜? 아이는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아이는 청년의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의아해하며 자루를 열어봤어요. 곡식을 한 움큼 꺼내서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속에 돌이 섞여 있잖아. 청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상인은 소리쳤어요. 사기꾼이었구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청년은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끌고 갔어요. 상인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줬구나. 고맙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저 애가 사기꾼을 잡았대. 어떻게 알았을까? 얼굴을 보고 알았다던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이잖아.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누구 옆에 서면 일이 생긴다더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소금을 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여섯째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 마을에 행상이 찾아왔어요. 행상은 옷감을 팔고 있었는데 값이 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이는 장터 구석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행상의 얼굴을 봤어요.
행상은 웃으며 사람들에게 옷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행상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행상의 이마에 땀이 흘렀고 눈이 자꾸 마을 입구를 향했어요. 아이는 행상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물러났어요. 한 아낙네가 옷감을 샀습니다. 돈을 건넸어요. 행상은 옷감을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끝나려는 순간 아이가 아낙네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아낙네가 아이를 봤습니다. 뭐야? 아이는 행상을 가리켰어요. 아낙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아이는 옷감을 가리켰어요. 아낙네는 의아해하며 옷감을 펼쳐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구멍이 여기저기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옷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구멍 있어. 나도. 사기꾼이다. 행상은 황급히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행상은 붙잡혔고 옷감은 모두 돌려줬어요. 사람들은 아이를 봤습니다. 또 저 애가 막았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지? 그날 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소금을 뿌려야 하나? 하지만 저 애 덕분에 우리가 사기를 안 당했잖아. 맞아. 노파도 나무를 팔았고 아낙네도 병이 나았어. 하지만 불길한 건 사실이야. 집에 불이 났고 사기꾼도 나타났잖아. 어른들은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이는 아이를 쫓아내자고 했고 어떤 이는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어른들이 돌아간 뒤에도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고 달이 밝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속에 무언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왔어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얼굴이 있었고 좋은 일이 필요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따랐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피했고 어떤 이는 아이를 가까이 불렀어요. 거기 이리 와봐. 내 얼굴 좀 봐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얼굴만 봤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갔습니다.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은 피했어요. 일주일 뒤 장터에서 7째 일이 벌어졌는데 한 부자가 찾아왔어요. 부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 옷이 화려했고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부자는 장터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구석에서 부자를 봤습니다. 부자의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는데 눈은 작고 날카로웠어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턱이 여러 개였습니다. 부자가 웃을 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이는 부자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부자의 얼굴에서 어둠이 보였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운 어둠이요. 아이는 몸을 숨겼어요. 부자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는데 값을 깎으려 했어요.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값을 깎아줬습니다. 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건을 받았어요. 그때 한 아이가 부자 앞을 지나가다가 부딪혔습니다. 부자의 옷에 흙이 묻었어요.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 부자는 아이를 때렸어요. 아이는 바닥에 넘어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부자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 부모 데려와. 하인들이 움직이려 했어요. 그때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넘어진 아이와 부자 사이에 섰어요. 부자가 아이를 봤습니다. 너는 뭐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자는 불편한 듯 뒤로 물러났어요. 비켜.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얼굴을 계속 봤어요. 부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턱이 떨렸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갔어요. 부자가 한 걸음 뒤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부자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수 없게. 하인들에게 손짓했어요. 가자. 부자 일행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넘어졌던 아이는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부자를 물리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무서웠나 봐. 소문은 또 퍼졌어요. 그날 저녁 부자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불렀어요. 주인 어르신께서 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난처해했어요. 무슨 일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서 데려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 애를 보내야 하나? 부자 양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 애를. 의논은 길어졌어요. 아이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을 봤어요.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아이는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본 것들이 맞았다는 걸요. 사람들의 얼굴 속에 무언가 있었고 그걸 따라가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아이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얼굴에 가까이 갈지, 어떤 얼굴을 피할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부자에게 보낼지 말지,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낼지 말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은 지쳐서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일어섰어요. 오늘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얼굴을 볼 거였어요. 계속 하나씩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가까이 가면 뭔가 일이 생긴다는 걸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 아이가 보는 얼굴에는 뭔가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동시에 궁금해했습니다. 저 아이가 다음엔 누구를 볼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아이의 존재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이를 의식했습니다. 피하거나 가까이 가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부자가 아이를 처음 본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엔 뭔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많았고 집이 컸으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 고개를 숙였고 부자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자의 얼굴은 둥글고 살이 쪘는데 늘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봤어요. 부자는 장터에 올 때마다 아이를 봤는데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소금을 뿌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자주요. 재수 없는 놈. 부자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가만히요. 어느 날 부자가 장터에서 한 노파와 다투고 있었는데 노파는 땅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이 땅은 제 땅입니다.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부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소? 문서에 도장이 없지 않소. 노파는 문서를 펼쳐 보였지만 정말 도장이 없었어요.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찍었는데 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 땅은 내 것이오. 어서 비키시오. 노파는 울면서 물러났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부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자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마을 어른 몇 명이 지나가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부자 양반, 요즘 땅을 너무 많이 사들이는 것 같아. 그러게 마을 땅 절반이 저 양반 거래. 하지만 어쩌겠어.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방법이 좀. 어른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이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부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그 눈빛, 그 손짓이요. 며칠 뒤 부자가 또 장터에 왔는데 이번엔 한 청년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은 곡식을 팔고 있었고 부자는 값을 깎으려 했습니다. 이 곡식, 질이 별로구먼. 절반 값에 사주지. 청년은 당황했어요. 아니, 이건 올해 새로 난 거라. 부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싫으면 말고 다른 데 가서 팔아보시게.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돈을 건넸고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받았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봤어요. 부자가 돌아설 때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계속 봤어요. 부자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소금을 뿌렸어요. 아이가 서 있던 자리예요. 보름이 지났는데 부자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자의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초대받았고 음식이 나왔으며 술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부자를 축하했고 부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 광경을 봤어요. 부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자는 웃고 있었는데 아들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한 달 뒤에 부자의 작은 아들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버지와 다퉜다는 거였습니다.
땅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부자 양반이 거절했대. 그래서 작은 아들이 화를 내고 떠났다던데. 이제 큰아들만 남았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부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은 말년의 사람이 없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는데 부자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큰아들에 관한 거였어요. 큰아들은 장가든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방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내가 관리하던 논 수확이 작년보다 줄었구나.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부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말고 결과를 내놔라. 내년엔 더 잘해야 한다.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들한테도 저렇게 대하네. 냉정하긴. 두 번째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가 장터에서 또 한 사람과 다투고 있었어요. 이번엔 오래 거래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이번 곡식값 작년보다 올렸소. 부자가 물었어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사겠소. 나랑 거래하고 싶으면 값을 내리시오.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제가 손해를. 부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내 문제요. 어서 결정하시오. 상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부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또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돈이 많아도 너무 욕심이 많아. 세 번째 일은 석 달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의 큰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내와 함께요. 아버지한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대. 맞아. 일만 시키고 인정은 없었으니까. 이제 부자 양반 혼자 남았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부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다시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얼굴대로 살지 않아요. 넷째 일은 그보다 2달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몸이 약해졌고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부자는 하인을 시켜 큰아들을 불렀는데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한테도 사람을 보냈지만 작은아들도 오지 않았어요. 부자는 혼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돌봤지만 하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우릴 어떻게 대했는데. 맞아. 이제 와서 찾아갈 이유가 없지. 부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다섯째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사람들, 옛날에 돈을 빌려줬다며 문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요. 부자는 병상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요. 부자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도 있었어요.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내줘야 했습니다. 논면 맞이기, 반면 맞이기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부자는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섯째 일은 보름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의 집 앞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어요. 누가 뿌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매일 아침 새로 뿌려져 있었어요. 부자의 집 대문 앞 마당, 심지어 우물가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뿌리는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매일 있더라. 이상하네. 부자는 하인들에게 소금을 치우라고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뿌려져 있었어요. 부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7째 일은 한 달 뒤에 벌어졌는데 부자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줄었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부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바람만 불었고 나무잎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부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물었어요. 내가 저주한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온 대로 남아요. 부자는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는 마을로 나갔는데 사람들은 부자를 피했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부자는 한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왜 나를 피하는 거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갔어요. 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지만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부자는 장터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혼자였어요. 그때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부자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부자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를 봤습니다. 부자의 얼굴을 오래 가만히 봤어요. 부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부자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멀어질 때까지요. 며칠 뒤 부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또 소금이 뿌려져 있었어요. 이번엔 양이 많았습니다. 부자는 무릎을 꿇고 소금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부자의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인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며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부자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요. 어느 날 저녁 부자는 창문 너머로 밖을 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손을 뻗었어요. 여보시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부자의 손은 공중에서 떨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자기 얼굴이 보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고 입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나였나?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눈을 떴어요. 방은 어두웠고 혼자였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부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가? 맞아. 저 양반이 우릴 어떻게 대했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는 혼자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부자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은 혼자네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부자는 그렇게 혼자 떠났습니다. 며칠 뒤 부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는데 장례식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먼 친척 몇 명과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부자의 집은 곧 팔렸고 남은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부자가 평생 모은 것들은 흩어져 사라졌어요. 장례가 끝난 뒤 아이는 부자의 집 앞을 지나갔는데 대문은 닫혀 있었고 소금은 더 이상 뿌려져 있지 않았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서서 집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어요. 욕심이 많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맞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말년에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지.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존경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저 부자를 저주한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사람은 얼굴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는 돌아서서 정자나무로 갔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고 달이 밝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아이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미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걸 본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온 대로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에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부자의 집은 비어 있었고 소금은 더 이상 그곳에 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욕심 많던 부자가 어떻게 끝났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혼자였는지를요. 아이는 일어서서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봤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금을 뿌리지 않았어요.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정자나무 아래에서 아이는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이제 알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어요. 아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이 사라질 때까지요. 아침이 밝았을 때 아이는 눈을 떴는데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을 시작했고 장터가 열렸으며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거짓말을 할 때 주위를 둘러봤으며 욕심을 부릴 때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거든요. 아이는 일어서서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차가웠고 깨끗했습니다.
아이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인정했거든요.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는데 누구도 말로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 앞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거래할 때 정직했고 약속을 지켰으며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아이가 보면 결과가 따라왔으니까요. 부자의 빈집은 오래 비어 있었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 집은 마을의 기억이 되었어요. 욕심과 거짓의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에서 잤고 여전히 이를 찾았으며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아이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떨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요. 부자가 죽은 뒤로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사람들은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존중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장터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고 아이가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금을 뿌리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아이에게 다가왔는데 손에 주먹밥을 들고 있었어요. 아낙네는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아이는 아낙네를 봤어요. 아낙네는 며칠 전 노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팔았던 그 노파요. 아이는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아낙네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아이는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보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한 남자가 아이를 찾아왔어요. 남자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남자가 말했어요. 아이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새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잘 될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자의 눈은 맑았고 손은 단단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남자는 아이에게 동전 하나를 주고 갔어요. 아이는 동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자나무 아래에서 아이는 동전을 봤습니다. 작고 낡았어요. 아이는 동전을 땅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이의 능력이었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 어른들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서요. 어른들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너를 보살피기로 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을 봤어요.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을의 아이다.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수.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구나. 좋은 이름이다. 그날부터 아이에게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진수요.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진수야, 이리 와봐. 진수 밥 먹었니? 아이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이장은 진수에게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줬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게 되었어요. 정자나무 아래가 아닌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천장을 봤어요. 나무 천장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2달이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먼저 인사했어요. 진수야, 안녕. 오늘은 어디 가니?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진수에게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 좀 날라다 줄래? 저것 좀 들어줄래? 진수는 묵묵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진수에게 밥을 줬고 옷을 줬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진수에게 다가왔는데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였어요. 아이는 진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은 정말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아? 진수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끔. 아이는 웃었습니다. 신기하다. 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진수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장터에서 진수를 보면 자리를 내줬고 우물가에서 진수를 보면 함께 앉았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봤지만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조용히요. 어느 날 저녁 이장이 진수를 불렀는데 진수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이장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마을의 아이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면 된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조심해라.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다. 진수는 이장을 봤어요. 이장은 진지했습니다. 진수는 대답했어요. 알아요. 이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됐다. 넉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더 이상 소금이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도요. 사람들은 소금 뿌리는 걸 그만뒀어요. 진수가 있든 없든 소금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조금 더 정직해졌고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부자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고 진수의 존재가 기준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진수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수야, 봄이다. 날씨 좋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도 웃었습니다. 작게요.
사람들은 그 미소를 봤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완전히 마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 없는 마을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필요할 때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여전히 봤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마음도 커졌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진수에게 다가왔는데 마을 밖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청년은 진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얼굴을 볼 줄 안다며? 내 얼굴 좀 봐줘. 진수는 청년을 봤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입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봐요. 청년은 당황했어요. 왜? 진수는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청년은 화를 냈지만 진수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이장이 가르쳐 준 대로요.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정자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얼굴은 남의 인생을 먼저 본다. 진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쓸지도 알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요. 2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은 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청년이네. 진수는 웃었어요. 이제는 자주 웃었습니다. 마을은 진수의 집이 되었고 사람들은 진수의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진수는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는 살아남았고 자리를 찾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마을의 변화가 더 일어났는데 새로운 부자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 부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했고 정직하게 거래했으며 마을에 기여했어요. 사람들은 그 부자를 환영했습니다. 진수도 그 부자를 봤어요. 부자의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눈이 맑고 미소가 진실했어요. 진수는 안심했습니다. 마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진수는 마을 어귀에 서서 멀리를 봤습니다. 길이 보였어요. 진수가 처음 이 마을에 왔던 그 길이요. 진수는 그 길을 따라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곳이 집이었으니까요. 진수는 돌아섰습니다. 마을로요. 5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완전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일을 도맡았어요. 젊은이들을 이끌고 어른들을 돕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신뢰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봤지만 이제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했어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구나. 진수는 노인을 봤어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능력은 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힘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진수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장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진수를 새 이장으로 추대했어요. 진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청했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 진수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마을의 이장이 되었어요. 진수는 이장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진수를 좋아했습니다. 진수는 공정했고 지혜로웠으며 따뜻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진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진수는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 이야기를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던 아이 이야기, 부자가 몰락한 이야기, 소금이 사라진 이야기를요. 어린아이 하나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사람 얼굴을 보면 알았어요? 진수는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 알았지.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알아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안 봐. 필요 없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그날 저녁 진수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마을이 보였어요. 불빛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수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사라졌고 현재는 충만했어요. 진수는 더 이상 소금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마을에도 진수의 삶에도요. 관상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온 흔적에 남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배웠어요.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를 읽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진수는 사람들을 이해했고 사람들도 진수를 이해했어요. 그렇게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 삶에도 정당한 복이 제때 돌아오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길이 열립니다. 진수처럼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백두산신 야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야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